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의 비즈니스 문화, 관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시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북한 출신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같은 한국어를 쓰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단어와 표현이 중국어와 비슷한 것을 많이 느끼고 제3자 입장에서 한국인들의 쓰는 한국어 단어와 표현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일본어와 비슷하다는 점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럽습니다. 라는 북한식 표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무언가 괜찮냐고 물어보면 북한 출신들은 이럽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북한과 남한을 가르는 리트머스 종이 같습니다. 남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럽습니다. 라는 표현이 많이 거슬립니다. 매몰차고 차갑게 거절하는 느낌이 들죠. 이유를 생각해보면 일이라는 단어의 의미 같습니다. 일이 없다 는 문장에서 It's none of your business. Get out of my business. 당신 일이나 신경 써라. 내 일에 신경 쓰지 마라.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 없습니다. 라는 말을 남한 사람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북한 사람들이 쓰는 일 없습니다. 라는 표현의 의미는 괜찮습니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같은 말인데도 미국, 일본 문화의 영향을 수십 년간 받아온 남한과 러시아, 중국의 영향을 수십 년간 받아온 북한에서 뜻이 미묘하게 변화해온 것이죠.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공부하고 직업도 외국인들과 소통하는 일을 오래 해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언어와 문화의 연관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기회도 많았는데요. 이 이럽습니다. 라는 표현이 중국어에 완벽하게 똑같이 있습니다. 바로 没事 입니다. 美 는 없다. 是 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럽습니다. 라는 뜻이고 괜찮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没事 와 같은 의미로 没关系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관계없다, 괜찮다라는 뜻이죠. 오늘은 여기서 나오는 关系 관계, 관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중국의 관시는 한국의 학연, 지연과는 또 다른 중국 특유의 문화 같습니다. 한 나라로 구성되기 힘든 방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 언어, 지역 토호, 군벌, 경찰서장, 회사, 재벌, 사법권력, 언론, 공무원 등이 끈끈을 엮여있는 정근대적인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년 이상 접했던 대륙 중국인들의 특징과 관시에 연관된 에피소드를 몇 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은 개인적, 이기적이며 동시에 전체주의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개인적인 이유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이민족에 의한 혼란, 지도자들의 탐욕과 실정으로 지옥 같은 재앙이 서민들을 휩쓸어 수천만 명씩 사망했던 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집안만 극단적으로 챙기고 일본, 한국의 전통적인 가옥과 비교해보면 지배 구조도 담이 높은 수비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자기 가족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외국에서까지 보여 해외 이슈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파워 디스턴스, 권력거리는 커서 지배자들에게 복종하고 조직과 사회에 순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대혁명에서 봤으니까요. 관시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국 전국을 기차와 버스를 타고 여행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출장 다닐 땐 비행기를 타고 다녔죠. 기차를 탈 때 정말 궁금했던 것이 꼭 제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승무원이 돈을 받고 빈자리에 계속 앉혀주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이나 정부기관에서도 급행료를 주면 일이 빨리 해결이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의 지인을 찾아서 반드시 그와 함께 연락해서 그 담당자가 알고 좋아하는 식당에서 대접을 하고 함께 다른 대접도 하면 일이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곤 했습니다. 관시에도 게임처럼 레벨이 있습니다. 5단계로 나눠서 제일 낮은 단계는 자기들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는 외국인, 4단계는 자기들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는 외국인, 3단계는 외국에서 태어난 중국 화교, 2단계는 다른 지역 중국인인 외지인, 1단계가 그 지역 출신 중국인인 당지인입니다. 나쁜 예를 들어보면 상해에서 사업을 하는데 흑룡강성 출신 조선족을 통역과 사업 파트너로 데리고 진출하는 겁니다.
제대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중국어를 구사해야 하고 그 진출하려는 지역의 한족 공산당원과 함께 사업 파트너가 되는 게 좋죠. 그런 사업 파트너를 구하기 힘들면 여러 사업허가와 투자 관련해서 만나는 지역 공무원에게 아예 대놓고 물어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번에 사업을 같이 진행할 파트너가 없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렇게요. 그러면 누구를 소개시켜 줄까요? 당연히 자기가 아는 가족이나 친척, 지인을 소개시켜 주겠죠? 뒤에서 오가는 돈이 있을 것이고 식사나 접대 관련된 모든 일에 관여하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일에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밀어주겠죠? 중국은 이따해도 무의미한 소수정당은 제외하고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당이 국가나 군 조직보다 우선되죠. 지침과 문건으로 인민위에 군림하고 지배합니다. 전인대가 재개정하고 국무원이 공포하고 실행하는 법률이나 조례는 큰 대륙에서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법규가 커버할 수 없는 영역에서의 해석과 적용상의 재량권인 마치 도덕과 전통같이 여겨지는 문화인 관시가 생겨난 겁니다. 관시는 중국이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대혁명, 수많은 내전과 전쟁을 겪으면서 개인과 가족을 우선시하는 이기주의,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분위기인 저신뢰 사회의 특성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족, 친인척, 마을 공동체, 학연, 지연, 조직 등의 사회적 연고와 돈이 결합하면서 사업과 기업 경영의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관시 문화가 경제거래 관련 계약과 법까지 대체하면서 법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과 신뢰 기반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인정 네트워크로 인해 중국 내부에서의 사회적인 거래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직접 해도 되는데 굳이 정부 기관의 담당자에게 찔러주고 지인을 거래관계에 끼워넣고 또 뭔가 찔러주고 그들에게서 비싸게 뭔가 사야 하고 또 그들이 아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하고 조직에 심하게 알력이 생기고 그들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이 있으면 그들의 네트워크로 공유하고 조건에 맞춰 투자하는 신용을 하고 나온 지원금은 그들의 네트워크에서 나눠먹기 하고 국가보다는 자기들의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니까요.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려면 관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고 합작 파트너를 통한 관시망을 구축하여 CSR 활동 같은 기업 이미지 제고 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중국에 시장 진입해서 현지 경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이나 자질, 능력, 경쟁력 등의 근본적인 요인을 경시하고 폐쇄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권력과 돈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이 관시 네트워크들은 더 단단해지겠죠. 외국 기업들의 많은 현지 적응 비용이 필요한 동시에 투자의 지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비즈니스 문화, 관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